결혼이라는 것이 분명히 내 마음을 띠고 내가 배우자를 통해 행복을 찾고 내 삶이 멋있게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결혼 생활이나 짝의 에센스는 나라는 존재가 다시 없고 그냥 남에게 보여주는 근사한 모습이거나 의무의 일환으로 된다면, 그 결혼이나 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더욱더 메말하게 되고, 마치 저렇게 살려면 왜 만나서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심리적 갈등이나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 가장 우리가 부러워하게 되냐면, 참 애틋한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지내는 사람이 더욱더 부럽기도 하고, 그쵸.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신기하기도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어떤 마치 명품같이 내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부러워하시면은 네가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럴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를 내가 인식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시도를 하거나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던지는 거는 우리의 짝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현실이 뭐 조금 갑갑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적으로 그리는 짝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조차도 사실은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부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서 그럼 남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나의 삶을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짝을 찾거나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짝을 찾고 내가 결혼을 하는 게 어찌 근사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저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짝이나 결혼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욕망을 충족한다라는 그 가장 기본에 충실한 행위다 라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오픈하자 이거죠. 그거를 마치 아닌 것처럼 숨기고 다른 뭔가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짝이나 결혼에서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헷갈리게 됐다는 거죠. 그때 그 욕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인 육체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다른 삶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욕망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이나 짝에 있어서 이성적인 육체적인 욕망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여기 짝이나 결혼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어떤 게 기껏해봤자 육체적 욕망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 결혼해도 연애하듯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경제적 안정이나 조건은 육체적 욕망이라기보다는 훨씬 물질적인 욕망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욕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랬을 때 짝과 결혼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실제로 너가 배우자한테 또는 짝한테 찾을 거는 너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지 처음부터 명확히 해라.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더라도요, 그 욕망이 상대방으로부터 충족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인식하게 돼요. 막연히 내 짝이 나를 인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한테 사기치는 거거든요. 뭘 짝이 지로 인해서 행복해. 지가 그 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육체적 욕망도 만족시키고 사회적 욕망도 만족시키고 물질적 욕망도 만족시켰다라고 해야지. 얼마나 가식적이야. 저 사람이 나를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저 사람이 날 싫다면 너 어떡할 거야? 그럼 깨끗한 갖고 살아야지 뭐. 그럼 네가 떠나야지. 차라리 그럴 때는. 이 문제를 이제 사람들한테 거의 약간은 도발하면서도 약간은 유쾌하게 이게 풀어나갈 수 있고, 아, 그렇구나라는 인식을 느끼게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할 거거나 인정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 애정촌 할 때 어떤 사례가 재밌냐면요. 여자는 상당히 이뻐요. 여자 아주 이뻐요. 그 주부 모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남자는 뭐 그냥 일반 직장인이에요. 근데 남자는 형편이 경제적 형편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여자는 집도 웬만큼은 살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여자가 아주 이쁜 데다가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되게 좋아하겠죠. 남자 집이 이제 형편이 안 좋으니까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조금 지나서 애가 생겼어요. 근데 뭐 두 사람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사는 게 상당히 좀 공공하죠. 재밌는 건요. 그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뭐 1년 정도, 1년 한 2년, 한 3년 됐는데 더 이상 부인한테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프로파일 봤을 때 부인은 로망 상황이 상당히 높은데 남자는 로망이 상당히 떨어지고 자기 관리형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자기 관리형 모드로 들어갔다는 건 상당히 자기 회사에 일하는데 그런데 훨씬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하고 별로 이제는 관계도 별로 없고 부인에 대해서 근데 부인은 상당히 이뻐요. 지금도 뭐 근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남편은 항상 부인한테 뭐 이 부인이 생활하는 게 힘드니까 뭐 남편한테도 약간 바가지를 끄는 것도 있고 남편은 그런데 뭘 회사 때문에 이제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집에 와서 그렇게 지내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상당히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부인은 애 때문에도 뭐 더 스트레스 쌓이고 경제적으로 편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럴 때 남편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는 왜 처가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안 도와주냐 이런 식의 멘탈리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두 사람이 나름대로의 짝이나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떨까. 근데 부인은 여전히 남편에 대해서 상당히 연애하는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연애하는 감정을 더 이상 못 가져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한 1, 2년만 지나도 자기와 같이 사는 부인이 특별하게 다른 느낌을 실제로 아무리 이쁘다고 남들이 이쁘다고 그래도 별로 그렇게 이 욕망을 충족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욕망의 이 자극제로 크게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또는 결혼하는 애가 생겨가지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두 사람의 이 결혼 생활을 보겠지만은 그리고 뭐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이 그것도 이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는 그 여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조금은 궁시렁궁시렁 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혼할 정도로 강하게 뭐 어필하는지는 알 수 없죠. 뭐 그거는 본인이 그 정도까지. 그리고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당연하죠. 욕망을 충족한 걸로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뭔가 네.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결혼한 게 그 욕망의 충족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구나. 인정하지 않는 거. 네. 실제로는 가장 뚜렷하게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근데 부모는 그 욕망의 충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뭐 때문에 결혼했냐 하면 육체적인 욕망으로 충분히 좋아지고 이쁘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도 남자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아주 간단해요. 문제는 그 남자는 이 여자와 같이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욕망을 충족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만 인정을 해도 그 현재의 결혼 생활이나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의미가 충분히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또는 다른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회사에서의 업무에서 나타나는 뭐 스트레스 일종의 외부로 기인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돈을 더 많이 벌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할 텐데라든지 또는 어디 도움을 받으면 처가에서 도와주면 좀 나아질 텐데라든지 그러면서 진짜로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행복이라든지 짝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진짜 힘들어요. 간단한데. 네, 진짜 간단한데. 여자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남편을 자기는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애를 키우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수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이 모델 일을 이 주부 모델로 좀 하고 싶어 하고 이제 하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도 뭐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건데 남편 입장은 그거조차도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는 거죠. 여자가 밖으로 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거기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자기가 여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못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으로 여자를 보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죠. 간단하게 근데 본인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 한은 그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모든 인간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충족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아주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걸로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이유들이. 예, 그게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적인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뭐 유교에 기인하는 체면 때문이다 그러는데 아니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건 결과로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기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도 훨씬 적어져요. 왜냐? 남녀가 생각해보세요. 짝이나 결혼해서 남녀가 서로 좋으면 얼마든지 같이 지낼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남이 하면 욕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 나로 부는. 그렇죠. 그 시 멘탈리티에서 보면 그럼 쥐는 연애를 왜 해? 쥐는 가만히 있다가 결혼을 해야지.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을 더욱더 못 가지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성이에요. 이 감성은 항상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항상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계속 바꾸는 사람은 이 바꾸면 뭔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찾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짝과 결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복잡한 문제라고 표현을 해도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이나 핵심을 다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피하고 왜 처가에서 안 도와주냐 또는 왜 시부모가 왜 난리를 치냐 뭐 왜 당신이 내한테 소홀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정작 사람들이 물론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기본 핵심에서 분명해지는 근데 그 핵심을 이제 욕망을 충족한다라는 걸 얼마만큼 사람들이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자기에 대한 성찰과 자기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기 전에는 그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짝이나 결혼을 하는 데 있어 그것이 상당히 기본적인 욕망에 기본돼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가 인정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저래서 문제가 되고 저래서 문제가 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웃기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남들한테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멋있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좀 그래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